안녕하세요. 혹시, 아니, 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그러니까 기술, 드림팀의 비밀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그렇게 많은 IT 프로젝트가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걸까요? 아마 우리 모두 현장에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 이런 모습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출시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려던 비즈니스 목표 달성도 못하게 되죠. 사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을 딱 파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이 역할과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할이 아주 명확한 팀을 꾸리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디지털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뭐랄까? 어벤져스 같은 팀이죠.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는 5가지 기술 역할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자, 바로 이 표가 우리 드림팀의 명단입니다. 한번 보세요. TA, 그러니까 기술 아키텍트가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 계획가라면 AA는 그 위에 개별 건물을 올리는 건물 설계사 같은 거예요. 이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각 역할이 어떤 관점을 갖는지 따라오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자, 기술 아키텍트, TA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가처럼 프로젝트의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서버를 쓸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할지 전체 기술의 뼈대를 세우는 거죠. 이 뼈대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올려도 다 소용없겠죠?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AA입니다. 도시 계획 위에 개별 건물을 올리는 설계사처럼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쓰는 앱의 기능이나 화면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해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같은 사용자의 모든 경험에 대한 청사진을 바로 이 AA가 그리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SWA는 건물의 내부를 책임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코드의 품질,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나중에 고치기 쉽게 만드는 유지보수 용이성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도 나중에 큰 문제를 막아주는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엔 데이터 아키텍트 DA입니다. 이분은 도시의 혈관인 도로망과 물류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니 해도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가 원활하게 흘고 또 안전하게 저장되도록 전체 데이터 구조를 책임지는 거죠.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야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입니다.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을 매일같이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처럼요. 데이터라는 거대한 창고가 항상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몇 분이 아니라 단 몇 초 만에 뜨는 거 사실 다 이분 덕분입니다.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할까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의 협업은 마치 바통을 주고받는 릴레이 경주와 아주 비슷해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서비스로 태어나기까지 보통 이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획, 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까지. 이 여정에는 아주 명확한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릴레이 기반의 책임 이양 모델의 핵심인데요.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TA와 AA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레이스를 시작해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모든 아키텍트가 참여해서 아주 상세한 청사진을 만들죠. 이 청사진이 개발팀에게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바톤 타치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 단계에서는 TA와 DBA가 서비스 안정성을 책임지면서 다음 레이스를 위한 중요한 피드백을 다시 기획팀에 전달하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바로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 팀의 진짜 시너지가 폭발하거든요. 이건 그냥 순서대로 달리기만 하는 경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잘 돌아가던 서비스가 갑자기 느려지는 정말 흔하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가장 먼저 코드 레벨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버그는 없는지 즉시 검토에 들어갑니다. 혹시 코드에 문제가 있나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 전문가인 DA와 DBA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나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닐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 시각 기술 아키텍트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하고 시스템의 기반 환경 정체를 점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는 한 발짝 물러서서 애초에 이 기능의 설계 자체가 비효율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팀워크의 진짜 힘이죠.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것도 동시에 원인을 분석하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을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진 협업이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이점들을 가져옵니다. 그럼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누가 뭘 책임지는지 명확하니까 의사결정이 정말 빨라지고 정확해져요. 둘째, 여러 전문가가 설계 단계부터 문제를 잡아내니까 나중에 터질 리스크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계적인 프로세스 덕분에 프로젝트의 일정이나 결과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그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 과연 이런 체계적인 팀과 구조 없이 혼자 힘으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의 성공은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